오늘은 제가 민초단에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제가 민초단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단장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게만 하면은 이야기가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저는 상황에 떠밀려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초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5살 정도인데 그때는 대학교 4학년 이제 막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할 때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붙을 수 있는 직무, 붙을 수 있는 기업에 입사를 지원해야 됐던 상황,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현실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친구랑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는데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럴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거를 새로 알게 되고 경험하는 거를 저는 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 편이고, 돌이켜보면 저는 고등학생 때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경기 북부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고등학생 때도 뭔가 좀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또 그 지역에 가서도 조금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조금 더 큰 곳으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생 때는 진짜 더 큰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중국에 유학을 다녀오고, 그랬던 걸 보면은 저는 끊임없이 어떤 시기마다 계속 뭔가를 경험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다녀와서도 최대한 제가 관심사는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해봤었고, 그렇게 계속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근데 언제까지 알바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저희 단장이 저한테 입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장이 저희 학교 선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학교에 갔었고, 그때 단장도 마침 저희 학교에 왔었어요.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를 했죠. 그 구직 활동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장이 딱 얘기를 해준 게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느낌표를 줬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졸졸 쫓아다녔죠.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가서 돕겠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뭔가 좀 더 단장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건데, 제안을 주셔가지고 하루만 딱 고민해보고 바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민초단에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올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찾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기니까, 지금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 나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직무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저는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일들에 대해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크게 깊게 고민은 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민초단에 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 민초단 회사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단장은 최대한 저희한테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적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매출 같은 숫자, 이번 달 안에 이 매출이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랑 이 미션을 해내려면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 약간 이런 가치가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민초단에 있으면서 제가 인간으로서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됐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는 애정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구멍난 항아리처럼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받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어! 막 이런 어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민초단에 들어오면서 저희 단장이 정말 저한테 눈높이 교육을 해줬어요. 야, 수미야,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혜미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네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너를 얼마나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니? 이런 거를 정말 눈높이 교육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사소한 부분에서 저는 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려주고, 그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맞다 틀리다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옳음과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친절함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여기서 옳음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앞에 사람이 상처를 받던 말던 내 말이 맞아라는 거를 되게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민초단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에서 말고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초단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것,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참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되게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소중함을 민초단에 와서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뭐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못 깨달았던 거를 민초단에 들어와서 많이 깨닫게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경우의 수는 생각해보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저한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항상 보람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민초단원 분들한테 저희의 존재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민초단에 있으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저는 들어서, 단장이 저를 내쫓지 않는 이상은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너무 찬양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제 진짜 생각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